우루과이 출신의 97년생 센터백이죠. 막시밀리아노 팔콘 선수인데 이름도 멋지지 않습니까? 팔콘. 이 선수가 경기 도중에 손흥민 선수한테 간절한 눈빛으로 유니폼 교환하자고 경기 끝나면은 요 얘기를 하는 모습도 화제를 모으기도 했어요. 실제로 두 선수는 경기 끝나고 만나서 유니폼을 또 교환을 했습니다. 팔콘이 유니폼 챙기면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표정인데 좀 인상적인 그런 에피소드였고요. 안녕하세요, 볼로TV 성욱입니다. 엄청난 빅매치였죠? 국내에서는 어느새 손매대전이라는 별칭까지 생겼는데요. 그만큼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거셨던 경기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축구에 대한 인기가 대표팀도 그렇고 해외 축구도 그렇고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왔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뜨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공기가 달라요. 전체적으로 많은 얘기거리들이 쏟아져 나온 그런 경기였는데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미국 땅에서 리오넬 메시와 맞대결을 펼쳤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만 했었고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계속 뛰었었고요. 미국 현지 방송, 미디어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손흥민과 메시의 맞대결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날 그만큼 주목을 받은 덕분에 정말 많은 관중들이 왔고 셀럽들도 현장에 많이 출몰을 했습니다. 특히 이병헌 배우가 와서 직관을 하고 또 경기 끝난 뒤에 피치로 내려와서 손흥민 선수하고 친분 쌓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사인을 요청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이병헌 배우는 상당히 좀 유명하죠. 오징어 게임도 그렇습니다만 예전부터 헐리우드 출연을 하고 영어도 굉장히 능숙하고 현지 토크쇼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고 굉장히 좀 반가운 그런 얼굴이었고요.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정우 배우나 류준열 배우 같은 이런 또 유명 배우들도 현장에 와서 직관하는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던 시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고요. 손흥민의 멋진 어시스트에 의한 마르티네스의 선제골이 좀 포문을 열었고요. 이후에 이제 부안가 선수가 1골 1도움을 추가를 하면서 LAFC가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현재 디펜딩 챔피언이자 그 팀에서 또 MVP를 받았었던 리오넬 메시 선수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LAFC 팬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면이긴 했겠습니다만 좀 제3자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만큼 LAFC가 수비를 좀 잘 해줬고요. 체른돌러 감독 때보다 도스산토스 감독 시대의 어떤 LAFC가 더 큰 기대를 받는 이유를 보여주는 시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리오넬 메시가 위협적인 슈팅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을 많이 잡지를 못했었고 많이 고립이 돼 있었고요. 반면에 손흥민은 부안가 선수와의 컴비네이션 그리고 후방에 새롭게 올 시즌에 가세한 유스타키오 선수의 뿌려주는 어떤 패스워크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올 시즌 우승 후보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합이었습니다. 근데 인터 마이애미는 아무래도 알바 선수하고 부스케츠 선수가 은퇴를 해버린 공백이 너무 좀 크게 느껴지고 새롭게 선수들을 많이 좀 보강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큰 보탬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어떤 위용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막판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 종료 몇 분 안 남겨놓고 사실 그 정도 더 뛴다고 해서 체력에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풀타임 안 뛰긴 건 아쉬움이 있지만 감독의 심정도 이해는 돼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 때 한 경기도 좀 안 뛴 상태였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일정을 소화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상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도 아쉬워했고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던 이유는 당연히 많은 분들 7만 5천여 관중들 이렇게 모였던 것은 결국 메시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은 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 팬들에게 마지막까지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손흥민 선수였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좀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도스산토스 감독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좀 아끼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오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덕분에 기립박수 받고 나오는 장면 좀 멋있었고 본인이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본인도 아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교체였다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날 메시도 부안가도 다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종료 이슈까지 듣고 서로 원샷 받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경기가 좀 끝났습니다. 부안가가 메시 유니폼을 받아갔는데 아들이 좋아한다면서 아들 때문에 이제 유니폼을 본인이 챙겼다고 이렇게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취재진이
손흥민하고 프리킥 차려고 서 있을 때 메시하고 얘기 나누던데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중간중간 통역하시는 분이 이제 제가 통역해드릴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부안가가 영어 발음이 안 좋고 영어를 그렇게 100% 잘 알아듣는 것 같지 않기는 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손흥민하고 이제 프리킥 누가 차냐 뭐 이런 얘기 나누면서 메시랑도 조크를 나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메시하고 함께 뛰어서 정말 뭐 굿필링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부안가가 이날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활약을 펼친 선수였지만 손흥민과 메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졌던 경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선수들이 다 번갈아 주목을 받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날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수들 가운데 제 눈에 가장 띄었던 선수가 아주 터프한 수비를 했었던 우루과이 출신의 97년생 센터백이죠. 막시밀리아노 팔콘 선수인데, 이름도 멋지지 않습니까? 팔콘? 이 선수가 경기 도중에 손흥민 선수한테 간절한 눈빛으로 유니폼 교환하자고 경기 끝나면은 요 얘기를 하는 모습도 화제를 모으기도 했어요. 실제로 두 선수는 경기 끝나고 만나서 유니폼을 또 교환을 했습니다. 팔콘이 유니폼 챙기면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표정인데 좀 인상적인 그런 에피소드였고요. 그리고 이날 경기 끝나고 메시가 주심을 쫓아 들어가서 뭐 난동을 피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았었는데, 영상도 함께 이게 저 얘기를 뒷받침하는 것 같은 영상이 또 돌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게 MLS 측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랍니다. 일단 저 영상에 나오는 저쪽 입구가 뭐 심판실로 통하는 길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이걸 또 루이스 수아레즈가 이렇게 말리는 이런 모습까지 겹치면서 저 설명이, 그러니까 메시가 심판한테 찾아가서 난동 피웠다, 이게 사실처럼 여겨졌는데, 공식적으로 MLS가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심판 기구 쪽에 확인을 한 결과 메시가 심판실에는 들어간 적도 없다. 예, 그리고 저 영상에 달린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뭐 메시가 화가 날 만한 경기이긴 했는데, 뭐 사실 심판 판정에서 저렇게 메시나 인터 마이애미에서 뭐 격한 반발을 할 만한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서, 저도 뭐 MLS가 저 해명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경기가 끝나면서 LAFC 쪽은 경기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경기 끝나고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 본인의 리그 데뷔전이었죠. LAFC 감독으로 첫 번째 리그 경기였는데, 손흥민과 부안가의 케미스트리가 오늘 경기 핵심이었다.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오늘 경기를 좀 잘 열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많은 점유율을 내줄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LAFC가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인터 마이애미한테 점유율에서 3대7로 밀렸거든요. 굉장히 크게 밀린 거죠. 2배 이상 상대가 볼을 많이 가지고 있게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전술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도스 산토스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후반전은 더 그랬고, 그렇게까지 상대에게 점유를 내주면서 경기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축구를 선호하거나 이런 축구를 의도해서 상대의 어떤 허를 찌르는 경기를 하는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상대팀의 하비에르 마스차네로 감독, LAFC의 승리가 정당했다, 이길만한 경기였다. 점수는 아쉽지만 스코어 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죠. LAFC의 공격이 우리보다 나았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골닷컴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이제 8점을 주는데요. 최고점은 부안가 선수에게 9점을 줬고요. 손흥민 선수는 유스타키오나 뭐 마르티네스나 뭐 틸만이나 이런 선수들과 함께 이제 8점을 받았습니다. 공격의 모든 중심이었다. 마르티네스에게 훌륭한 어시스트를 해줬다. 골 없이 경기를 마쳤고 교체 아웃될 때는 감독에게 화가 나 보였다. 현지에서 볼 때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이번 LAFC 2026 시즌 첫 경기, 손흥민의 첫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풀시즌, 풀타임 시즌에 이제 출발인데요. 너무도 상쾌하게 출발을 하게 됐고,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여서 올 시즌에 정말 뭐 매경기 좋은 활약들, 공격 포인트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중에 이제 레알 에스파냐하고 또 2차전 홈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이때는 좀 오늘 일찍 뺀 걸로 봐서는 뭐 몇 분 아니지만 선발로 안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기 때문에 유튜브도 여기저기 정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 이제 저희 소큐님 영상 굉장히 이번에 재밌더라고요. 많이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 후일담 간단히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